봅시다. 237쪽 17장 용사 동켰대와 그의 훌륭한 종자 산초 판사가 불행하게도 성이라고 생각한 객주집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이 계속되다. 지난 시간에 바로 전장에서 16장에서 235쪽에 보면은 혼란이 생겨서 마부는 산초에게, 산초는 한여에게, 한여는 산초에게, 객주집 주인은 한여에게 모두 숨 돌릴 틈도 없이 서로 마구 주먹질을 해댔다. 이렇게 있었죠.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돈키호테가 산초 이 사람아 자네 자는가? 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밤 세상의 악마는 모두 저한테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돈키호테를 항상 끌어붙이는 게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 성이 마부에 걸려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 있어요. 마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238쪽에 지난 장에서도 나왔지만 10번째 줄쯤에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방금 전에 이 성주의 따님이 나한테 왔었다네. 이 넓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맵시 있고 아름다운 아가씨였어. 이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장에 있었던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고, 그 242쪽에 보면은 자기가 고안한 영약의 효력을 당장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름통을 채우고 냄비에 남아있던 것을 거의 받아 순불에 가랑 들이켰다. 다 마시자마자 토하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이걸 먹고 토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고 산초는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그런 얘기. 그래서 그게 뭐 기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주집 주인이 이제 나가려니까 그 비용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가 이야기합니다. 244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나는 펠릭기사의 법도를 이길 수가 없어. 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이와 반대되는 일은 읽은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자기 펠릭기사가 되는데 상당히 활용을 하고 근거로 삼고 있죠. 펠릭기사는 어떤 객주집에서 자든 숙박비든 물론이고 그 외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돈키호테가 달아나는 게 아니라 로시단테를 박차를 가하여 객주집을 나섰는데 이게 이제 산초 판사가 잡혔죠.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45쪽에 서륵 밑에서 한 8번째 줄인가? 목숨을 1년 안에 있더라도 일전 한 푼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펠릭기사들이 훌륭한 간섭이 자기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이 세상에 나타날 펠릭기사들이 종자들이 이런 정의로운 법들을 깼다고 자기를 비난하면서 원망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판초를 놀리죠. 담요 한감도 올려놓고 높이 던져 올리면서 즐기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나오는데 집을 나오는데 자기는 집을 안 했지만 자루를 두고 나왔죠. 자기 비상이나 식량이 들고 있는 자루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주집 주인은 자루를 챙겼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248쪽에 보면은 18장 산초 판사가 주인 돈키호테와 나눈 이야기와 그 밖에 이야기될 만한 모험들에 대하여 이렇게 착한 산초에 이제 확실히 알겠네. 저 성인지 객주집인지가 틀림없이 마법에 걸려있다는 것을 말일세.
자기가 산초가 고생하는 걸 보고 들어가서 도와주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법에 걸려서 그랬다고 이제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 내게 마법을 걸었기 때문인 게야, 이렇게. 산초는 이 모험들 이렇게 불행을 당하여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49쪽에 그 한 밑에서 10번째 주쯤에 산초 자네는 기사도에 대해 몰라도 모르는군. 잔소리 말고 인내를 가지게 이렇게 수행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가를 자네 눈으로 똑똑히 볼라요 올 걸세. 싸워 이기고 적을 무찔러 얻는 만족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 어디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지. 분명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새로운 지금 오늘 운명이 나를 위해 마련해놓은 행운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죠. 이게 이제 양떼가 양쪽에서 오는데 이걸 공상을 하게 되죠. 동쿄 때는 모래 먼지가 일어나니까 이게 양쪽 군사들이 행진해 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곳 없는 쪽을 편들어서 도와줘야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기 나름대로 책에서 이런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양쪽 편을 갖다가 다 묘사를 합니다. 있지도 않는 군대를 자기 상상 속에서 보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이게 252쪽에 보면 밑에서 5번째 줄자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 253쪽에 밑에서 4번째 줄에도 보면은 갑옷, 색깔, 문장, 표장 등을 세상에 다시 없는 광기로 상상에 즉석에서 그들에게 부여하며 쉬지 않고 말했다. 이게 책에서 이제 읽은 내용들을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5쪽에 7번째 줄쯤에 자네 귀에는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야 나팔 소리야 북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산초가 양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소리 말고 다른 것은 들리지 않는댔소 하고 대답합니다. 상상이 지나치니까 자네는 지금 두려움에 미치는 양 중에는 모든 감각을 혼란스럽게 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데 게 있다네.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산초는 양떼라고 그러고. 그래서 출전을 하죠. 양떼를 찌릅니다. 그때 이제 그 양떼들이 목동에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옆구리를 명중시키고 돌멩이가 손목과 병을 맞추게 돼서 이제 동키호테가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이 친구들은 이제 그냥 양떼를 몰아서 가버립니다. 목동들은. 이게 또 봐요. 산초가 자꾸 양떼라고 얘기하니까 257쪽에 10번째 줄쯤에 그 같은 일들은 내 적인 그 악당 마법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둔갑을 시킬 수도 있는 거야. 산초여,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는 짓은 그런 놈들에게 아주 쉽다는 걸 알아둬야 하네. 나를 추적하는 그 악당이 내가 이 싸움에서 영광을 얻을 것을 알고 시기심에 적의 군대를 양떼로 둔갑시킨 게야. 이런 식으로 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초가 자루가 없어진 것을 알고 258쪽 10번째 줄쯤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지금까지 주인을 섬긴 것에 대한 노임이며 약속한 섬의 통치자가 될 희망을 부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10번째 줄쯤에 밑에서 산초,
남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남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폭풍은 없고 날씨가 잔잔해져 우리 일들이 잘 풀릴 징조라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말일세. 지금까지 줄곧 나쁜 일만 많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벌써 좋은 일이 가까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네. 그러니 자네가 겪은 불행 때문에 슬퍼하지 말게나 자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말일세. 어쨌든 이런 자세, 태도를 보면은 이게 그 동키호테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59쪽에 딱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저버리시는 않으실 게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방랑하며 다니고 있으니 말일세.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빛을 내려주시고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나 바른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던가. 이런 이게 남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보니까 이승엽 선수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가지 않냐고 프로 입단했잖아요. 예, 연습을 그 체구가 그렇게 좋은 체구가 아니거든. 그 일본에서도 저기 한일전 할 때 안 맞으니까 달밤에 호텔 앞에서 방망이 휘두르고 연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승엽 선수가 한 말이 그 말이 있어요.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그리고 남들만큼 하는 노력은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옛날에 이충희 선수도 그랬잖아요. 혼자서 슛 3점 슛을 하루에 3,000번씩 5,000번씩 했다. 뭔가 그런 거 뒤에는 뭔가 있어. 노력이 있다는 거지. 그 재능도 있지만. 예, 그래서 재능만 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연습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고 있고 어떤 정도 그갈 정도 연습을 했다. 그 다음에 99장 산초가 주인과 나눈 진중한 이야기야. 시체의 모험과 다른 유명한 사건에 대하여.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 산초가 나리 요즘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불행은 분명 나리께서 기사의 법도를 어겨 받는 벌 같습니다요 하니까 이 대답이 그 한 10번째 줄점에 보면은 자네가 내게 그 맹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제때 일러주지 않아 그 잘못으로 그 담요 소동도 일어난 것이 분명해. 앞으로는 나도 고치도록 하겠네. 기사도에는 무슨 일이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빨리 복구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이런 자세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 위에서 밤을 맞게 되죠. 그래서 더 괴로운 것은 배가 고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263쪽에 보면은 가고 있는 길 맞은편에서 움직이는 별 같은 많은 불빛이 그들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됐죠. 산초는 기겁을 했고 동키호테도 불안해했다. 수은 중독이 되면 많이 떠나봐요. 수은 중독자처럼 사시나무 떨기 시작했다는데 산초가. 그래서 20명에 되는 사람이 흰 셔츠를 입고 말을 탄 채 손에는 횃불을 들었으며 264쪽이죠. 중간에 그 뒤로 검은 전을 씌운 것들 끝이 따르고 그 뒤로는 6사람이 올라탄 노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키호테는 264쪽 제일 아래쪽 그것들 끝이 부상을 당했거나 살해당한 기사를 실어가는 관이며 자기가 그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물음에 답하고 아니면은 이제 결투를 벌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노새의 재갈을 붙들며 소리쳤어 치는 바람에 그 노새가 예민한 놈이라서 뒷발로 섰고 그 바람에 타고 있던 주인이 땅바닥에 엉덩이를 짚고 말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은 뭐 겁이 많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교 때는 편안하게 그들을 두들겨 펴서 자리를 뜨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동교태가 사람이 아니라 들것에 실려온 시체를 빼앗기 위해서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266쪽에 저는 학위가 있으며 제1계급 품급의 성직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신을 세고비아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신은 바이사에 죽은 어느 기사의 것인데 그곳에 모셨었거든요. 지금은 그분의 유고를 말씀드려도 그분 고향인 세고비아의 몇 자리로 가지고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8쪽에) 보면은 그 산초는 그 노새 먹을 것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그것을 약탈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 268쪽의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혹시 그분들이 자기들을 이 지경을 만든 용감한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그분은 그 유명한 돈키호테 데 라만차, 다른 이름으로 슬픈 몰골의 기사라고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유명한 기사마다 별명을 갖고 있으니까 산초가 슬픈 몰골의 기사라고 했는데 이걸 이유를 물었죠. 그러니까 나리의 얼굴을 보았던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슬픈 몰골의 기사가 별명이 됩니다. 동교태도 그 동의했죠. 그래서 학사가 돌아와서 269쪽 마지막 줄에 제가 잊은 게 있습니다. 나리께서 성스러운 것에 난폭하고 손을 댔기 때문에 파문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270쪽에 속담 하나 나오는데요. 밑에 세 번째 줄에 죽은 사람은 무덤으로 산 사람은 빵으로라는 말이 있어. 이런 표현.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 이제 둘이가 걷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널찍한 골짜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내리고 산초는 당나귀 짐을 내렸고 식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불행이 또다시 그를 닥쳤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목이 말라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120장 때 계속됩니다. 아무런 위험 없이 끝낸 세상 유명한 기사의 모험처럼 안전하게 끝난 용감한 돈키호테 데 라만차의 듣도 보도 못한 모험에 대하여 목말라 있는데 요란한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공포와 두려움이 이제 더 커지게 되죠. 그랬는데, 그런데 돈키호테는 용감하게 로시난테의 올라타서 방패를 팔에 고정시키고 창을 비스듬히 든 채 소리칩니다. 나이브 산초여 273쪽 10번째 줄에 나는 하늘의 뜻으로 이 시대, 우리 철의 시대에 흔히들 말하는 황금 시대를 부활시키고자 태어났음을 알아주게. 위험이나 위대한 공훈이나 용감한 사건들은 바로 나를 기다리고 있네. 다시 말하지만 나야말로 원탁의 기사, 프랑스 12기사들과 명성의 9기사를 다시 부활시킬 자이며, 이런 얘기를 자주 나옵니다. 이 황금시대 얘기가 유토피아의 건설,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게
세르반테스의 의도가 아닌가 그런 분석하는 게 하는 시각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로신한테의 배때끈을 더 졸라주게라고 이야기하고 274쪽에 다섯 번째 줄에 자네는 하느님과 함께 여기서 살만 나를 기다리게 사흘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줄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연인 도봇으로 가서 나이 비할 데 없는 기부인인 둘시네아에게 그녀의 포로가 된 기사가 그대의 것이라 부를 만한 일에 도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달라고 해요. 이제 불안하니까 내를 혼자 남겨주지 말라는 얘기를 산초가.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275쪽 첫 줄에 욕심이 자루를 찢듯이 제 희망이 저를 찢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상당히 기독교적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대목들이 많죠. 275쪽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전례 없는 무시무시한 모험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셨으니 그분이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며 자네의 슬픔을 위로해 줄 것일세.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인을 못 가게 하라고 이제 그 276쪽의 네 번째 줄에 말의 배때끈을 조일 때 자기 당나귀의 고삐로 로시단테의 양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죠. 근데 277쪽에도 또 그 옛말에 이런 표현 밑에서 일곱 번째 줄쯤에 옛날에 저게 좋은 일은 오래거든 모든 사람에게 오고 나쁜 일은 오래거든 나쁜 일을 찾는 자에게나 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초가 뭐 이야기 하나 한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떤 그 마을에 해서 278쪽에 보면은 여섯 번째 줄에 로페 루이스가 토랄바라는 여자 목동에 반해버렸다는 거죠. 여자 목동은 돈 많은 목장 주인의 딸이래요. (279쪽) 두 번째 줄에 그런데 날이 가면서 잠도 자지 않고 일만 꾸미는 악마 녀석이 이 목동이 여자 목동에 품고 있던 사랑을 정오와 미움으로 바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 약간 질투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만 도가 지나쳐서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토랄바가 여자 목동이죠. 로페에게 버림을 받자 한 번도 그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죠. 밑에 보면 그것이 바로 여자들이 본성이라네요. 돈키호테가 끼어들었다.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버리고 싫어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말일세.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남자 목동이 마을을 떠나게 되죠. 그럼 여자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을 만났는데 이제 이게 밑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280쪽 양 한 마리와 사람 하나가 겨우 탈 정도의 배가 밖에 없죠. 그래서 300마리의 산양을 모두 어부가 이제 건네주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마리씩 건네주는데 중간에 내가 몇 마리까지 건네줬다 하니까 도로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지어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뭐 281쪽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제 건너간 양의 숫자가 틀리는 순간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글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이. 양새다가 돈볕에 보고 자랑을 하니까. 어쨌든 산초는 겁이 나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리적인 현상 얘기가 나오고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284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 산초가 자기를 섬겨준 대가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으니 자기가 마을을 떠나오기 전에 유언장을 만들어 뒀는데 거기에 그의 본 것과 관련한 내용 모든 것이 지불되도록 해 놓았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 마지막 줄에 돈키호테는 이 물과 무언가를 아까 물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이 물과 무언가를 두들기며 나는 큰 소리에 놀란 로시난테를 진정시키며 조금씩 집들이 있는 쪽으로 향해 갔다. 그러면서 자기 기부인에게 이 무시무시한 여성과 시험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빌었다. 내친 김에 하나님에게도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필립 기사의 본분이 하나님의 신도의 본분보다 앞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도보다는. 근데 이게 물통에 있는 빨래 기름때를 돌아가면 두들기는 소리였다는 거죠. 방망이 소리였다는 거죠. 이 소리가. 산초가 약간 비아냥거리니까 286쪽 두 번째 줄에 오 나이벗 산초여 난 우리 철의 시대의 황금시대를 아니 금의 시대를 부활시키려고 하늘의 뜻에 의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위험과 큰 공로와 용감한 사건들은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이게 또 이 말이 또 나온단 말이죠. 세르반테스의 여도가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또 속담 하나 있습니다. 딱 중간에 저는 너를 무척 사랑하는 자 너를 울게 한다라는 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그 산초에 좀 화가 났는지 산초한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288쪽 10번째 줄점에 이 얘기에서 주인과 종, 군주와 부하, 기사와 종자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서로 좀 더 존경심을 갖고 대하며 함부로 놀리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 내가 어떤 식으로든 자네에게 화를 내면 항아리가 깨지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산초가 손해본다는 얘기. 그 다음에 21장 그대로 가서 갈까요? 잠깐 쉬었다 갈까? 21장 만버리노 투구를 획득한 대단한 몸 그리고 질 줄 모르는 우리의 기사에게 일어난 여러가지 일에 대하여. 아까 있었던 게 물 소리가 들렸는데 빨래 빠는 물방앗간 얘기였죠. 이 해모스러운 사건으로 으름을 당한 돈키호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길로 들어섰다. 이런 겁니다. 한 사나이를 보았는데 황금처럼 빛나는 물건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산초여 진실이 아닌 속담은 없는 것 같네. 전부 모든 학문의 어머니인 경험에서 나온 검언들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특히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가 그렇다네. 새로운 확실한 모험으로 우리 활짝 문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 전에는 그 빨래 방망이 때문에 쏘갔다는데 이게 만버리노 투구를 쓴 사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투구를 하나 쓰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 전까지는 밥도 먹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산초가 그럽니다. 291쪽에 한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제 당나귀와 비슷하게 생긴 잿빛 당나귀를 타고 번쩍거리는 물건을 머리 위에 얹고 오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발사가 이발사 그 당시 외과 의사도 겸했죠. 의사도 겸했는데
한쪽 마을에 있고 두 개 마을에 있었는데 한쪽 마을에 이발사가 없으니까 이제 그 왕진호는 이발사였습니다. 그 이발사가 노쇠로 된 대야를 가지고 오던 길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돈키호테의 눈에는 얼룩이 있는 검은 말을 타고 황금 투구를 쓴 기사로 보였다. 이처럼 돈키호테는 보는 것마다 자기가 읽은 허황된 기사도 이야기와 불행한 망상에 아주 쉽게 갖다 붙였다. 그래서 달라들죠. 그걸 뺏기 위해서. 그래서 들판을 냅다 달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대야는 바닥에 떨어졌으므로 돈키호테는 만족했다. 이 얘기.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서로 착각하게 되죠. 산초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투구라고 그러고. 그래서 산초가 이제 지난번에도 야단 맞았고 그러시니까 화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우스개 소리 같은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초가 투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노쇠 대야니까 돈키호테가 투구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비아냥거리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 상상이 또 됩니다. 294쪽에 산초에 내가 무슨 상상을 하는지 아는가? 마법에 걸린 이 유명한 물건은 이렇게 합니다. 순금으로 된 것으로 한쪽을 녹여 돈으로 바꾸고 남은 반으로는 바로 자네가 말한 대로 이발사의 노대야처럼 보이는 이것을 만든 글쎄. 이런 표현은 상상으로 잘 갖다 붙였죠. 어찌됐든 나는 이 투구를 잘 아니까 모양이 변했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95쪽에 이 사람이 이제 버리고 간 잿빛 당나귀를 보이는 얼룩점이 있는 거무스런 말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밑에 세 번째 줄에 295쪽에 내게 패한자의 물건을 빼앗아 본 적이 없네. 패배자의 말을 빼앗아 패자가 걸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도 기사의 법도가 아닙니까? 승리를 거둔 자가 싸움 도중에 자기 말을 잃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말이야. 이런 표현. 그래서 마구를 바꾸면 어떻겠나. 마구가 좋으니까 산초가 그건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초가 이런 얘기하죠. 297쪽에 밑에서 12번째 줄쯤에 나리께서 모험을 찾으시고 이렇게 인적 드문 곳이나 내 글에 세매시는데 그래 봐야 얻은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다고요. 며칠 동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데 승리해봐야 이제 계속 묻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어느 황제님이나 또는 전쟁을 하고 있는 위대한 왕자를 섬기러 가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만 거기서 나리의 용기와 엄청난 힘이며 뛰어난 분별력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초가 돈키호테가 298쪽에 네 번째 줄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래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런 곳에 가기 전에 인정을 받으려면 모험을 찾아 세상을 돌아다닐 필요가 있다네. 몇몇 모험을 치러야 명성과 그에 걸맞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공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기사 얘기, 그 다음에 그 기사를 사랑한 공주 이야기, 얘기를 상상을 하게. 그래서 공주와 결혼하고 종자는 공주의 몸종과 결혼시킨다네. 이런 얘기. 301쪽에 이제 계속 마지막 중간점 맞죠. 이 몸종은 그들 사랑의 중개 역할을 했던 여자로 고관대작인 어느 공장의 따님이라네. 산초가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요. 이렇게 합니다.
301쪽에 밑에서 6번째 줄에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게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지금껏 말한 방법과 같은 가정으로 편력 기사들은 왕이나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또 오르고 있으니 말일세. 이런 표현. 그래서 이제 이 302쪽에 이렇게 하려면 제가 부족한 게 한 개 더 있다고 이야기하죠. 전쟁 중에 있으면 아리따운 공주도 있는 왕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통틀어 믿기지 않을 명성을 얻는다 해도 제가 부족한 게 뭐냐, 내가 왕조 혈통이거나 적어도 황제 육촌이라고 된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야. 이런 표현, 이런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303쪽에 네 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 끝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양심 없는 놈들이 하는 말,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부탁해서 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착한 사람들에게 간청하기보다는 덤불 뛰어넘는 게 더 낫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나리의 장인 어른이라는 그 왕께서 공주님을 나리에게 주려 하지 않으신다면 나리 말씀대로 공주를 훔쳐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표현. 그 다음에 303쪽 밑에 5번째 줄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원하고 산초 자네가 필요로 하는 대로 되게 말일세.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공상의 이야기를 끝에 이런 얘기들이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돈키호테가 베풀어준 자유에 대하여. 앞에서 우리가 그 8장인가 끝나고 나는데 이야기가 끊어져서 차도로 나갔는데 아랍어 작가인 라만차 사람인 시데 아메테 베능헬리가 썼다고 그랬죠. 이 사람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돈키호테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로 12명쯤 되는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굵은 쇠사슬에 목이 염주처럼 깨어 있었고 손에는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이들과 함께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또 다른 두 사람은 걸어서 오고 있었다. 말을 탄 사람들은 총을 들었고 걸어오는 사람은 투창과 칼을 들고 있었다. 산초 판사가 물어보니까 왕의 강요로 배에서 노를 저으러 가는 죄인들입니다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왕이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배에서 노젓는 행을 받아 왕의 봉사하기에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돈키호테가 말합니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 당시 체제로 보면 상당히 그 위험한 발언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광인으로 설정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말했다. 이게 돈키호테죠. 지금이야말로 힘 있는 자를 긋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달려가 돕는 나의 임무를 행할 때이니라. 근데 산초는 이제 왕 자체가 불이고, 그렇죠. 죄에 대한 불을 주는 것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끌려가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문 중에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기가 없었다고 또 놀림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댑니다. 그리고 중개인 역할한 사람들은 또 뭐 마법사 냄새나는 목걸이를 걸고 수시를 달린 옷차림으로 다닌 게 화근이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 311쪽에 보면 딱 중간에 이 제수가 그걸 설명을 하면서 더 나아가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직무를 맡을 사람, 이제 중개인 역할이 같은 거죠. 사람들은 선거로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만 이 자리는 그러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니 언젠가 이 일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직무를 맡을 사람은 선거로 뽑아야 하는 이유. 야, 이 당시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311쪽의 밑에서 5번째. 우리의 여사는 자유로운 것으로, 이 자유란 말이 나옵니다. 자유로운 것으로 억지로 마음을 바꾸게 하는 풀도 마술도 존재하지 않소. 그 다음에 또 30살쯤 된 사람은 아주 다르게 묶여있는 모습이었죠. 발에 채워진 사슬은 너무 커서 온몸에 얽혀 있었고, 목에는 두꺼운 금속고리가 2개 걸려있는데 하나는 아까 그 사슬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버팀 기둥, 소위 친구 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서 2개의 쇠사슬이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수갑도 2개가 또 걸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눈물을 보니 호성훈이 혼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을 썼는데 책이 지금 잡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노젓는 행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더 쓸 거라고, 책을 더 끝낼 거라고 그러죠. 더 쓸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315쪽에 7번째 줄에 보면 에스파냐 배에는 필요 이상으로 여유가 있답니다. 그 위에 보면 아직 쓰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 세르반테스가 3개월 동안 몇 번 감옥 갔다 왔는데 마지막에 복역할 때 돈을 띄었다고 그랬죠. 은행에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이 파산되면서 3개월 동안 복역했다는, 그때 이 돈키호테의 구상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이게 좀 인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대목 갖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 말을 하니까 호성원이 때리려고 315쪽 밑에 5번째 줄에 관리는 협박에 대한 대답으로 바사몬테를 갈겨주려고 몽둥이를 쳐들었다. 그 친구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돈키호테가 끼어들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렇게 두 손이 묶인 채 가는 사람이 햇바닥 좀 놀린 게 그리 큰일이냐고 말렸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나중에 산초한테 성모의 총독이 되어서 떠날 때 그런 말을 하죠. 뭐 다스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체행이 결정된 사람한테 말로서 더 심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6쪽에 보면은, 네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그대들이 지은 잘못으로 벌을 받았으나 그대들이 겪어내야 할 행벌이 그대들에게 전혀 달갑지 않아 참으로 본의 아니게 그대들이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고문을 이겨낼 용기가 부족했고, 저 친구는 돈이 부족했고, 저 친구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결국 판단에 비뚤어진 판단이 파멸의 요인으로 그대들은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한 것이요. 지금 그대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나를 설득하고 강요까지 하면서 명령하고 있어.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기사도에 내 몸을 바치게 하신 목적,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힘인 자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기사도의 맹세를 지금 그대들에게 의해 발휘하라고 말이요. 하지만 나도 알고 있어. 좋게 할 수 있는 일은 나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신중함의 한 요소라는 것을 말이요.
그러니 호소하는 분들과 관리분들에게 이분들의 포박을 끌어 편하게 가게 내버려 두라고 부탁드리고 싶소. 더 좋은 기회로 왕을 섬길 다른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연이 자유롭게 한 자를 노예로 삼는 것은 무자비한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더군다나 호송은 여러분, 돈키호테는 더 붙였다. 이 불쌍한 인간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소. 각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저 세상에서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요. 악한 자를 벌하시고 착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빈틈없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소.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들의 행지평자가 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오. 내가 이렇게 부드럽고 안온하게 부탁드리니 들어만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소.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창과 이 칼이 나의 팔의 용기와 더불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소. 이렇게. 이 상당히 이 대목이 그 자유에 대한 그 다음에 자유의지, 그 다음에 약간 죄벌 얘기할 때 상당히 명쾌하게 이거 보면 참 불교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 불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 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돈키호테가 재빨리 덤벼 들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탄 사람이 총 들고 있었죠. 그 사람부터 너무 떨어게 되고 결국은 그 제수들도 덤벼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풀어지게 되고 그 사람 도망가게 되죠. 저 관리들은. 돈키호테가 입을 열었다. 318쪽. 중간에 태생이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죄 중 하나가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고향의 그 자기 여인 엘 토보스 마을에 둘 시안의 델 토보스 부인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보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반대하죠. 잡힐 테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승모경과 사도신경을 몇 번 내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그리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돈키호테의 그 돌멩이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돈키호테가 화를 냈죠. 자기 층을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돌멩이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까발리죠. 등을 때리고 돈키호테가 갑옷 위에 있는 방코트를 벗겨냈는데 다 벗겨지고 산초도 둘을 빼앗겨 속옷 바르면 내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320쪽에 보면은 밑에서 5번째 줄에 당나귀와 로신한테 산초와 돈키호테만이 남았다. 마지막 줄에 돈키호테는 자기가 그렇게 잘해준 사람들에게 이런 지독한 변을 당해 우지성이 되어 있었다. 자, 이게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태생이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태생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봐. 어쨌든 이러한 그 행위를 보이는 제수들의 행태를 이 세르반테스도 상당히 잘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배반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 사람들을 풀어주고 산초는 그 다음 2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진실된 기록에서 이야기되는 가장 희한한 모험들 중 하나인 시에라 모레나에서 그 유명한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그래서 그 전장에서 아까 그렇게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린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속옷 바람으로 내버려진 산초가도 그렇고 역시 큰 낭패를 당했죠. 그래서 종자에게 말합니다. 돈키호테가 내가 널 듣기로 산초여 천한 인간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바다에 물을 붓는 격이라 하더군. 자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미 저지르는 일이니 꾹참고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죄인을 함부로 도와주는 게 주지 말아야 될까? 이런 표현. 이 사람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죄의 벌은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갚지 않냐고 또다시 죄를 짓고 갔습니다.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안 갚는 사람을 굉장히 큰 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 다시 둘이서 길을 계속 갑니다. 산초가 이끄는 대로 두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시에라 모레나 산맥의 한 줄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하나 찾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324쪽에 보면은 그가 당도했을 때 마침 주인은, 그러니까 산초가 당도했을 때 주인을 돕기에 제사를 갔는데 주인은 창끝에 물건을 걸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손가방 하나와 거기에 같이 묶여있던 가다란 가방입니다. 안에는 이제 그 질 좋은 옥양묘로 된 스츠 네벌과 깨끗하면서도 신기한 리넨 제품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화려하게 장식된 메모장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누가 길을 잃은 나그네가 이 산으로 지나가다가 강도들의 습격으로 죽음을 당했고 그놈들이 이 사람 이런 호소당 곳에 묻어버린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메모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326쪽에 그 마지막 부분 보면은 쭉 나오는데, 그 많은 행복 속에 그 많은 불행이 있을 수 없고 하늘에서 이런 재앙은 오지 않는 법이니 곧 나는 죽게 되겠지. 이게 가장 확실한 일. 스스로 이유를 모르는 이 병을 낫게 할 약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려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산문이 있습니다. 327쪽에 그 밑에 세 번째 줄, 당신의 거짓 언약과 나의 확실한 불행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소,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의 기회는 내 사랑의 하소연보다 내 죽음의 소식이 먼저 들리게 될 것이오. 아, 무정한 당신이여, 당신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때문에 나를 버렸어. 뭐 이술과 심술인데. 그래서 이제 이 슬픈 몰골의 기사, 동교태죠. 329쪽 세 번째 줄에는 이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다. 이런 저는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 10번째 줄에 이런 생각이 잠겨 가고 있는데 눈앞에 나타난 자그마한 산 위에 맨 남자가 바위에서 바위로, 덤불에서 덤불로 이상할 정도로 가볍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보기에 그는 거의 알몸이었고 검고 짙은 수염에다 숱 많은 머리를 산발한 채 맨발과 다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이 사람을, 이 가방의 임자로 보이는 사람을 이제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산초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계속 궁금해 찾아야 된다니까 330쪽 중간에 그 사람을 찾지 않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요. 그를 찾아 그 사람이 돈의 주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 가방에 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랬어요. 저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요. 그러니 이 쓸데없는 고생은 집어치우고,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발견한 게 331쪽에 두 번째 줄에 겨울에 쇠가를 물고 안장도 그대로 진 채 죽어 있는 노새를 발견했다 했습니다. 몸뚱이 절반이 개에게 물어뜯기고 까마귀에 쪼여 물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산낙무리가 나타났고, 이 산낙대를 돌보는 노인이 산꼭대기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노인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와서 이야기를 물어보죠, 노인한테. 아주 공손한 남자였다고 이야기하죠,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333쪽. 세 번째 줄에 그는 우리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니 짧지만 훌륭한 말씀수로 자기가 그런 몰골로 나다니는 걸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지은 죄가 많아 그런 식으로 고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상당히 품있고 호감이 가는 인물에다 예의 바르고 이치에 맞는 말씀씨로 보이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이 사람이. 334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자기 옆에 있던 사람한테 덤벼든 거죠. 끔찍한 기세로.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페르난도, 여기 바로 여기서 내 놈이 내게 저지른 정신 나간 짓에 대한 벌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페르난도에 대한 상당히 감정이 나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5쪽에 10번째 줄쯤에 산낭치기의 말을 듣고 완전히 감동한 돈키호테는 스토리에 감동했겠죠. 그 가엾에 미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 이미 생각했던 바를 꼭 실행하려 마음먹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슬픈 몰골이 기사, 돈키호테도. 그 다음에 이제 흉한 몰골의 누드기 기사,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부르는 게 어울릴 법한 이 젊은이죠. 서로 만난 이야기가 지금 이 장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상당히 내용이 좀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의 해프닝, 이벤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또 지금 흉한 몰골의 기사라고 부를 법한 이 젊은 얘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시에라 모레나 산맥에서의 모험이 계속된다고 그랬거든. 다음 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산초가 아니고 돈키호테를 모방하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이걸 모방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꺼내놨는 건지, 어쨌든 이야기는 상당히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